자, 됐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하나씩 보자. 오늘도 준비한 게 있어.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오늘은 저번 주에도 예고했던 것처럼 일관성, 문장을 배열하고 문장을 끼워 넣는 이 개념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 보자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기본기를 좀 충실하게 갖추어 놓으면은 문제풀이를 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거고, 여전히 독해라는 개념이 걸림돌이 있는데 그 독해라는 걸림돌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는 모르는 거 철저하게 스킵하고 가겠다. 그래서 4문제 중에서 3문제는 맞출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잘 들어두셔야 되고, 오늘은 수업할 때 직접 필기할 내용들도 꽤 있고 하니까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은 유닛 5 일관성이라고 지금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일관성은 coherence를 묻는 거고,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죠.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는 문제, 우리가 흔히 문장 삽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배열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풀해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밑에 올바른 독해법 밑줄 그어주셔야 돼요. 절대로 다 알고 문제 푸는 건 아니야. 더러더러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 그 모르는 것들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락의 전개 방식 밑줄 그어주시고 시그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시그널 이용 밑줄 그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단락의 전개 방식을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좀 해보려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이 복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복습했잖아. 네, 다 했을 거고요. 우리 앞에 남학생이 복습했지? 네. 그럼 얘만 하면은 뭐 우리는 다 복습한 거다라고 간주할 수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은요, 1번이 빈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 1번의 옆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잖아. 자, 직접 필기하셔야 돼요. 단락의 전개 방식에서 이런 문장 배열이나 삽입 문제는 나열의 전개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즉, 나열의 시그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필기. 나열의 시그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 밑으로요. 제시문을 보면서 나열의 신호 단어가 하나가 나왔어야 돼. 뭐가 보여야 되지? 제시문.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문장. 그럼 some 동그라미, ways 밑줄.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 내용 조금만 더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방법?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A번 for example 보이시죠? 밑줄. 그런데 B번에 뭐가 보이죠? finally 밑줄. C번에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돼? 썸이 있었으니까 위에 C부터 먼저 출발.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될 거는 finally. 그래서 글의 순서는 C, A, B 이 순서대로 가면 된다. 어떤 건지 알겠지? 이게 나열이다. 그러니까 나열의 개념을 모르고는 이 문제를 풀기가 참 힘들 거다라는 거죠.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2번 나와 있는데 2번을 보시면은 역시 빈칸이 나와 있을 거야. 우리 전개 방식 공부했을 때 기억나세요? 저 잠깐만 봐보시고요. 저번 주에 했던 거 나열의 전개 방식, 두 번째가 뭐였던지 기억나세요? 시간 순서 전개 방식. 자, 2번 쓰시고 시간의 순서로 글을 전개한다는 거야. 글을 전개할 때 어떻게? 시간의 순서대로 글을 전개해 보자. 제시문에 보시면은요, ol드란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old 밑줄 그어주시고 오래됐다는 말을 던져주고, 제시문이야. 그 다음 줄에 history 밑줄. 역사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시간 순서 전개 방식은 두 가지. 역사성, 또 하나가 과정, 절차. 하나 써볼까요, 옆에?
위에 그 시간 순서 시그널 옆에 역사성, 과정, 절차. 시간 순서는 요 역사성 또는 과정 절차가 떠올라야 된다고. 됐지? 제시문에요. 캐피탈 퍼니시먼트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거야. 밑줄. 이런 표현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캐피탈 퍼니시먼트 뭐야 이게? 이런 것이 오래됐다. 역사상 얘는 controversial 밑줄 그어주시고 제시문 두 번째 줄 끝에 controversial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A번에 however 삼각형 다 묶어놨지. 왜 묶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묶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 보여야 돼요. 오래됐다 역사성 얘기하면서 뭐가 보여야 돼? mid 18th century 18세기 중반. B번에는 뭐가 보이지? now, today 밑줄 밑줄. today, now 있지? C번에는 ancient 밑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잡히면은 독해를 갖고 문제를 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왜? 독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을 놓고 본다면은 뭐가 먼저 시작해야 돼? ancient, 고대의. 그 다음에 18세기 중엽. 맞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시간 순서. 알면은 아는 것만큼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death penalty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capital punishment라는 단어도 나와 있는데 아는 학생? capital punishment 또는 death penalty 이게 사형제도. 중요한 단어예요. 사형제도. 몰랐다고 우리가 사형제도라는 개념을. 그래도 이 문제는 풀어내야 된다. 하나만 더. controversial이라는 표현이 뭐죠? 이게 논란이 되는 논란거리인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정부가 생기는 것만큼 오래됐고 이건 늘 논란이 됐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지? 고대는 이랬고 하지만 18세기 중엽에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게 시간 순서다. 자, 그 다음에요. 엑서사이즈 3번 문제 내려옵니다. 첫 번째 도입부예요. 1960년대 밑줄. 저는요 이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고. 이걸 보자마자 시간 순서 아닌가?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수업은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도를 좀 높여야 돼. 그 다음에 쭉 오다가 뭐가 또 보입니까? 1968년도 보이죠? 네 번째 줄. 밑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1971년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다 뭔데? 시간의 순서대로 글이 전개가 되는 거야. 아무리 독해를 못해도 느낌상 뭐 이렇게 다리 만들고 다리 짓는 느낌은 맞지. 그 정도도 못 읽으면 안 돼. 세 번째 줄에 build a new bridge라는 개념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old bridge를 샀다. 네 번째 줄에 연결되어 있고 얘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야? 지금 move it to 아리조나로 옮기려고 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2번 보셔야 돼요. workers들이요 disassemble 요게 키워드 밑줄. 그래서 넘버링하고 얘네들을 로스앤젤레스로 보냈다고. 3번에요. The bridge complete 밑줄. 다리가 갑자기 완성이 됐다. 여기에 자 이쪽 보시고 3번 위에다가 이제 이 표현을 계속 제가 제시할 거예요. 논리의 공백. 직접 필기하시고 3번 위에. 글씨 조그맣게 해서 3번 논리의 공백 써보시고. 왜? assembly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가 안다. 이 단어가 안 잡히면은 어려워. 이건 어쩔 수 없어. assembly의 뜻이 뭐가 있지? 이게 모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립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요거의 반대 개념 disassemble 하면 어떤 뜻? 이건 분해하다, 해체하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다리를 다 띄어가지고 넘버링해서 LA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어떻게 됐다? complete, 완성이 됐다고 되어 있지. 이제 제시문 올라와 보세요. 어떤 단어가 보이지? reassemble 밑줄. 제시문 위에 reassemble의 느낌은 뭘까? 재조립하는 거지. 이게 시간 순서의 전개 방식이다라는 거지.
해체하고 재조립하고 완성.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답이 유도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우리 지금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가 나열의 전개 방식으로 배열하고 삽입하는 거. 두 번째가 시간 순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3번 쓰셔야 돼요. 반대 대조의 시그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거는 실전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 자, 여기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제시문을 먼저 보세요. however 보이시죠? 삼각형 묶어보시고.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 however 다음에 독해가 어려워도 이 정도는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플러스 같아요? 마이너스 같아요? 어떤 게 마이너스 느낌이었지? less 동그라미. 적다는 거야. rainfall이 적고, 또 less beautiful, 아름다움이 적다. 어떤 느낌이지? 마이너스 맞지? 자, 이쪽 보시고요. 제시문에 however 다음 내용이 뭐였다?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잠깐만 요 문장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지? 플러스 있어야 되겠지? 찾아보세요. 어디에 플러스가 있었죠? 나는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자마자 happier 밑줄, less dust, dust가 뭐지? 먼지가 적고 행복하다 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개념이겠지. 표시하시고 1번부터는요 이 비가 만들어져서 이 sunrise였나요? 네, sunset, 해가 일몰, 해가 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의 생성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부터 들여다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필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생성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 어디에도 플러스는 없다. 유일하게 플러스가 있었던 건 어디? 첫 번째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1번.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however 반대 대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먼지가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먼지가 없으면은 sunset은 이쁘지가 않아. 그리고 그 이쁘지 않은 이유를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뒤에 내용이. 여기서 답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however 반대 대조다라는 거고. 4번 내려오시고. 밑에 4번 있죠? 이 일관성을 문제를 풀 때는요, 요것도 필요합니다. 인과가 뭐지? 원인과 결과. 필기하시고 원인과 결과. 인과의 논리도 필요하다. 자, 저 잠깐만 봐보시고요. 저 보시고. 자, 첫 번째 전개 방식에 뭐 있었지 지금? 나열. 두 번째가 시간 순서. 세 번째 반대 대조. 네 번째 인과야. 맞지?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요, 제시문에 so 삼각형 묶어보시고. so의 뜻이 뭐죠? 그래서. 질문. so 다음에 나오는 게 원인이야 결과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결과야. 그럼 so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레퍼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야. 레퍼드가 뭐 하기 시작했다? 개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결과죠. 왜 그럴까? 2번 들여다보세요. 레퍼드는 raised his head, 머리를 쓱 들어올리고 and then got up slowly, 천천히 일어난다고 했죠.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개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닐 거야. 3번 들여다보시고요. deer, 사슴이 is는 동그라미. is는 뭘 대신하는 걸까? 레퍼드 대신하는 거고요. 얘의 유일한 prey, 먹이다라는 거죠. natural prey, prey 먹이야.
but 그런데 이 먹이가 want left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much 많이. 이게 원인. 그래서 레퍼드가 사슴을 먹어야 되는데 사슴을 못 먹으니 누구를 먹을 수밖에? 개들을 공격할 수밖에. 이게 인과의 논리야. 하나만 더 색깔 있는 거 좀 준비하시고 거기 4번에요. after 동그라미 묶어주시고 attacks 밑줄 공격 후에라는 표현도 나와 있지. 그런데 본문 다시 위로 올라와 보세요. 제시문에요. 뭐 하기 시작했죠? 공격하기 시작했죠. 시간의 순서상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공격을 시작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공격 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에 레퍼드가 공격하기 시작했다. 인과관계 원인 결과 규정할 수 있는 거죠.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연결이 돼. 본문 첫 번째 줄 잠깐만 봐봐봐. 마을 사람들이 heard 듣는데요. deer 사슴이 barking 밑줄. heard 위에다가 지각동사라고 써보시고 heard 위에다가 지각동사.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취하는 거 또는 ing 취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문법이죠. 지각동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see. 이거 이제 문법이라서 얘기하는 거고요. 문법도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예언 리포트 시작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전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가 됩니다. 도표는 뺄게요. 도표 뺄게요. 도표는 내용일치 뺍니다. 목적 이런 건 좀 뺄게요. 다음 글을 쓴 목적. 어조심경도 좀 빼겠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2대씩 때려주고 그걸 환기시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게요. 근데 문법은 한번 정리할 거예요. 처음부터요. see, hear, feel, watch. 하나 더요. listen to. 사실은 지각동사가 observe, notice라는 것도 지각동사인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 동사들이 나올 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ing. 자, 문법. 이 자리에 뭐는 절대로 안 되지? to 부정사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문법이죠. 이번에 10월달에 봤던 그 이투스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이 지각동사와 관련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돼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여기 bark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듣죠. 사슴이 barking하는 거. bark의 뜻이 뭐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슴이 짖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표현하지 않죠. 사슴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독해법이 필요하다. 사슴은 어떻게 울죠? 사슴 우는 건 못 들어보지 않았니, 니들? 그쵸? 사슴 어떻게 울까요? 사슴. 니들 이래서 템퍼러처를 못 듣는 거야. 사슴. 한번 해봤어, 그냥. 해봤어. 사슴. 나름 괜찮은데? 잠깐만. 레퍼드는 뜻이 뭐예요? 이게 표범이에요. 표범을 총칭하는 게 레퍼드예요. 거기에는 뭐 제규어도 있고요. 퓨마도 있고요. 치타류도 다 이 레퍼드 종류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놓고 닭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 가지 종이 있듯이 레퍼드는 표범의 총칭이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고요. 5번 지시어 이용. 요게 별표 3개입니다. 기지개 한번 시켜시고. 우리 옆에 남학생들 기지 한번 켜봐봐. 쭉. 일어나야 돼. 깨야 돼. 좀 깨어 있어야 돼.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졸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합니다. 얼마나 수업이 그지 같으면은 쟤들이 저렇게 졸음이 올까. 예, 그래서 막 허벅지를 쥐어뜯기도 하고 제가요, 예, 제 스스로 참 자책이 와요. 수업이 그지 같은가 봐요. 수업이 그지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조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조금 감안하시고 그지 같다는 걸 감안하시고 대신에 요 내용만큼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시어 이용 요 내용만큼 정말 정확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펜 내려놓으시고 펜 내려놓으시고요. 제가요 세 단어를 얘기할 건데 그 첫 번째 단어가 this란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들 요거 복수형 아세요? this예요. this의 복수는 this예요. 자, that 있죠? 저것. 요거의 복수가 뭐죠? those예요. 한 단어만 더 정리할 거예요. search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건 복수형이 뭐죠? search? 없어요. 예, search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잠깐만. 요 단어 뒤에 요게 포인트야. 요 단어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명사가 나올 때 자, 요거 봐봐봐. this를 쓰면은 요 명사는 반드시 복수 명사를 써야 돼요. those를 써도 반드시 복수 명사가 뒤에 나와야 돼. 그런데 요 명사들이 앞에서 죄송합니다. 예, 요 단어들이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품사론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지시어의 성격이 강해서 얘네들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시 형용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이틀 지시 형용사 밑줄어 주셔야 되고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영미인들은 요거 봐봐봐. 함부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영미인들은 함부로 이 단어들을 쓰지 않아. 무슨 말이냐? 이 단어 뒤에 명사를 썼을 때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이 명사가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앞에. 저는 이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앞문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야지 이 단어들을 쓰는 거야. 다시. 자, this의 뜻은요 요 정도의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필기 좀 있다가 우리말로 하면은 이러한. that은 저러한. 우리말로 하면 그 정도의 뜻이야. such는 그러한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 뒤에 뭘 붙였다라고? 명사를 붙였지. 그럼 요 때는 영민들은 함부로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뒤에 명사를 붙였다면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요 명사가 반드시 바로 앞에 언급이 돼 있을 때 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거를요 expository writing이라고 해요. 거기에 근거해서 수능은 꽤 많이 출제가 돼. 이 부분에 대한 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이야. 아니요, 많은 해설서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요 말이 빠져 있더라고. 어떤 말이? 바로 앞문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얘네들이 지키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문을 써보면 아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했으니까 석사학위 논문이 필요했다고. 그 논문이 참 힘들었었어요. 지도교수 하나 놓고 이런 것들 뭐 커마 이런 것들 제대로 글을 쓰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정말 저를 괴롭히더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서 놓다가 이러한 문제는 쓰면 영락없이 감점이 나와요. 이러한 문제 보세요.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 맞죠? this라는 단어를 쓰는 전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앞에 problem을 언급했을 때만 쓰는 표현이다라는 거거든. 내 말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요 개념이 머릿속에 딱 와 있어야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여백이 있죠. 요걸 그대로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우리는 기계처럼 필기하지 않습니다. 필기하는 내용들을 외울 거예요. 필기하는 내용들을 외우면서
필기하는 내용들을 외웁니다. 이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부터 저랑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3번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끝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공무원 때는 또 공무원 때로 또 하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30일 아직 안 이제 30일 남았나? 어떻게 됐나? 33일 남았나요? 예. 다음 주 이맘때가 되면 27일, 뭐 이렇게 26일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휴가더라고요, 또. 맞죠? 그래서 그 다음 주 휴가니까 수업 못하고 그 다음 주 만나면 10며칠 뭐 이렇게 돼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빨리 가더라. 자, 필기 됐으면은요. 요거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몸에 터득이 돼야 돼. 거기 엑서사이즈 6번 문제 보세요. 다음 보기를 읽고 순서대로 2개씩 짝을 지으라고 했어. 내가 하나를 해줄 건데 1번에 보시면은 search solutions, search 동그라미, solutions 밑줄. 잘 들어야 돼. search solution이라는 게 보였다면은 요 문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solutio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search solutions,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한 해결책. 그러한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앞에 뭐가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해결책이 언급되어 있다는 전제로 search를 쓴다는 거거든. 그럼 몇 번하고 묶을 수 있죠? 1번은? 4번하고 묶는데, 자 여기서 순서를 정할 때요. 1, 4야, 4, 1이야. 솔루션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는 어떻게 와야 된다? 4, 1 이렇게 오는 거야. 나머지 4개가 있는데요. 2개씩 순서대로 한번 짝을 맞춰보세요. 몇 번이 2번은 몇 번하고 묶어야 돼? 6번하고 묶어야 돼. 순서는 2, 6이야, 6, 2야. 2, 6으로 가야 돼. 그런데 잠깐만, 요거 기억나지? 영어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극도로 꺼려한다. 기억나니? 그래서 이렇게 단어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 어려움, 마이너스 개념은 묶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하나 남았다. 몇 번 남았지? 3번하고 5번 남겨져 있죠. 그래 순서를 적응할 때요. 3, 5로 가야 돼? 5, 3으로 가야 돼? 5, 3이어야 돼. 물론 컴퓨터를 머신으로 단어를 바꿨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어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야 된다. 지시형용사가 어떤 건지 알겠니?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요. 처음에 이 문제를 볼 때 시간 순서로 전개하나 after 동그라미 쳐보시고 19세기 밑줄 시간 순서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A번을 읽었고 B번으로 오면서 뭐가 보여야 될까? 그렇지, search 동그라미, a system 밑줄. 작가는 search a system 함부로 못 쓰는 거야.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a system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에 a system이 있나? 제시문에 없지. A번의 마지막 문장에 a system 있나? warning system. A번 두 번째 줄 앞에 시스템 밑줄. A번에 시스템 두 번째 줄이 있지. 그럼 잠깐만, search a system 바로 앞에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A, B는 묶여야 된다는 거지. A, B가 묶여있는 선택지가 몇 번에 있습니까? 4번밖에 없어요. 이건 틀림없이 4번이 정답일 거라고. 이게 예외 없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는 규칙이야. 다시 search a system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연습 C번 보자. 그럼 those 동그라미 이런 게 보여야 돼. 명사를 찾으세요. 뭐가? children 밑줄. 이 문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children이 있어야 돼요. 예외 없는 규칙이에요. 어디에 children이 있었지? 제시문에 children이 있나요? 그러면 제시문 밑에 뭐부터 먼저 시작? C. 그 다음에 A, B 묶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됐지? 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뒤에 내용 계속 나갑시다. 좀 쉬자.